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순서죠.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이 북한이 워낙에 좀 폐쇄된 곳이다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새롭게 공개되는 북한 모습에 대해서 좀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저도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렇게 예. 북한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많이 쓰고 있는지, 또 휴대전화가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자, 그래서 2주에 걸쳐서 북한의 스마트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전망대가 또 어딥니까? 북한에 인기 있는 최신 스마트폰들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물과 함께 공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네. 기대해 주시고 오늘 이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영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남인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희 박사님은 북한 출신의 경제 이 전문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주실 분이세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남인희 씨, 평양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요? 네, 2014년에 평양을 나와서 2015년 10월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러면 한 4년 정도가 그렇죠. 된 거네요. 그러면은 최근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최근에 왜 남한 가수들이 북한 가서 공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많이 들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남한 사람들은 이 화면을 보고요, 북한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쓰네? 정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남인희 씨는 어땠어요? 저는 별로 놀랍지가 않았었어요. 되게 남한 분들이 신기해하는 게 저는 어려서 신기했었는데, 그래요? 네, 제가 올 때만 해도 거의 다 들고 제 주변에는 다 스마트폰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북한 분들이 그 스마트폰을 쓰는 걸 보고 신기해하는 게 더 신기했다. 그만큼 우리가 북한 실정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남인희 씨도 평양에 있을 때 스마트폰을 직접 사용을 하셨나요? 네, 저는 스마트폰까지는 아니고 제가 썼던 건 핸드폰 그냥 2012년도 그때 평양식 막대기형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냥 이렇게 여기 뭐 건반 있고 키보드 다 있고 그냥 판으로 보여주는 그런 핸드폰을 쓰다가 선전화기라고 하는데 거기서 쓰다가 그다음에 2013년도에 위아래로 이렇게 밀어서 쓸 수 있는 그 평양식 밀개형 전화기라고 하는데 거기서 네. 그런데요, 정말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사용을 하는지 어느 정도 되나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한 370, 380만 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로부터 벌써 3년 정도 되고 있으니 또 주변에서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도 들어보면 거의 500만 원 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북한 인구가 2,500만이죠. 이렇게 보면 5명 중 1명은 가지고 있다. 시골이라든가 어린이 노인을 빼고는 대체로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게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핸드폰 종류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쓰는 휴대폰은 과연 어떤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북한에서 최근 인기가 있다는 모델 2종류를 입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평양과 아리랑이라는 지금 휴대전화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휴대전화하고 뭐가 다른 거죠? 뭐 똑같아요. 네. 두 분 보시기 어때요? 저는 진짜 아까 보고 한국 건 줄 알았어요. 한국 스마트폰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스마트폰을 직접 보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크기를 보시면 아리랑과 크기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비슷하죠? 거의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리랑 하나 한 번 들어보는 게 되게 서운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에 와서 들어보게 될 줄. 야, 이게 똑같네. 우리나라랑 우리도 최신 휴대전화 나오면 막 가져보고 싶구만. 남인희 씨 궁금하시죠? 한번 켜보세요. 켜보세요, 켜보세요. 되게 빠르네요. 제가 있을 때보다 엄청 빨라진 것 같아요. 말하는 곱슬이도 있네요. 제가 엄청 말하는 좋아해요. 목소리요? 그게 뭐예요? 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요,
남인희 씨가 거의 말하는 곱슬이에 지금 약간 홀리셔가지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이 전화 거는 거 그것도 똑같은가요? 한번 볼까요? 또 우리는 없는 것이 있어요. 백두산 총석. 대학생들 같은 경우 북한에 보면은 러작 발치 과제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로작이라고 네, 네. 하면 그 김정일 위원장 러작, 뭐 김정은 위원장의 러작, 뭐 이렇게 쓴 그런 그렇죠. 거를 발치를 해오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연구할 때 보고, 그런 거 과제할 때 보고, 그다음에 총회나 회의 때 그 자료를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걸어 다니면서도 볼 수 있고 아무 장소에도 볼 수 있고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앱으로 깔아주지 않았습니까? 항상 사상무장, 일상이 사상무장인 거죠. 저도 이렇게 북한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뭐 앱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IT 기자와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 5월 11일 공장에서는 고급하면서도 세련된 지능 선전화기 아리랑 151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네네, 이게 자체 브랜드인가요? 북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해서 조립을 하는 방식인데 이 제품을 이제 기획하고 브랜딩하고 하는 거는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만든 제품. 아, 그래요? 그래도 이제 휴대전화는 뭐니 해도 이 카메라 기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앞쪽 카메라가 전면 카메라가 1,300만 화소, 와. 그다음 이쪽 그 정면에 보이는 카메라 500만 화소인데요. 상당히 좋네요. 근데 이제 국내에 지금 나오는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에 그 이제 앞쪽에 있는 그 화소가 1,200만 화소에 800만 화소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화소나 이런 그 화질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처음 뵀는데 셀카라도 같이. 아, 예. 자, 여기 이거 누르면 되나요? 예. 자, 하나, 둘, 셋. 앱들이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기자님,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이 원활하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앱들은 어디서 그럼 다운을 받는 거예요? 이제 외부의 인터넷망은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내부에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구축한 북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바일 네트워크 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 망에서 그거를 이제 그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직접 갖고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케이블로 연결해 가지고 다운을 받아야 돼요. 컴퓨터 사용하는 것처럼. 아, 그렇군요. 지금 보면 근데 이게 게임 이름이 재밌는 게 있어요. 공중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할게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해외에 있는 게임을 갖다가 북한에서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만든 게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지금 설정에 들어갔거든요. 여기 보시면 화면 자물쇠 걸기라고 써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지능형 이제 북한의 휴대전화를 살펴봤는데 이게 이제 최신 나온 제품인 건가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2016년도에 나온 제품이고요. 이거 이후에 이제 작년에 나온 제품들도 있고 이제 올해 최근에도 나온 제품들이 한 두세 가지 정도 더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화국의 아리랑 정보기술교류사에서 새 형의 지능형 선전화기 아리랑 171을 개발했습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올해 3월 신제품 아리랑 171을 개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10개의 핵심 부를 가진 CPU를 장착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기자님께서는 북한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2013년에 김정은 그 노동당 위원장이 그 5월 11일 공장이라는 스마트폰 제조 공장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 제조 시설을 방문을 해서 거기서 이제 북한 쪽에 스마트폰 성능을 더 향상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2013년 이후로 그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아주 급속하게 굉장히 확
이게 좀 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이제 북한 쪽의 스마트폰이 좀 많은 발전을 좀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자, 북한 휴대전화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나눠주신 강진규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한의 스마트폰, 이 북한 말로 지능형 손전화기. 요 꼼꼼하게 진짜 이 전문가의 리뷰를 보니까 이해가 확실히 되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게 게임이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민들 심심하진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조선 장기 뭐 이런 거는 아빠들이 좋아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젊은 사람들은 자동차 경주나 뭐 아까 말하는 겁슬이 뭐 이런 거요. 하루 종일 정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스마트폰을 손에서 넣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이제 90년대 중반처럼 배고프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핸드폰을 쥐고 거기서 즐기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까? 결국은 지난 23년 동안 북한이 사경제, 그러니까 시장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삶이 그만큼 바뀌었다. 또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살아가는 생활 수준이 좀 괜찮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최신 스마트폰 있잖아요. 얼마나 해요? 제가 올해 3월 달에 이제 또 그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그때 물어보니까 2,500위안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얼마요? 그러면 2,500위안이면 한 380달러 정도 되거든요. 남인 씨는 얼마라고 얘기 들은 거 있어요? 제가 살 때는 근데 평양하고 지방이 좀 차이가 있는 게 그 핸드폰 판매를 평양에서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도 핸드폰 장사를 한다고 평양에서 빼돌려갖고 몰래 막 지방에다 되게 비싸게 붙여서 팔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때 당시에 한 200달러 정도를 지방에 가면은 막 380 그렇게 팔 수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은 분들이 들고 다녀가지고 지방에 나가는 장사도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개통 절차는 어떻게 돼요? 이제 개통 절차가 북한은 한국하고 너무 달라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기기를 사는 데가 달라요. 기기를 파는 데는 이제 기기 판매소 제가 물어봤더니 손전화기 판매소, 함경북도가 있는 양강도 쪽은 따구다 판매소, 따구다 판매소, 중국식으로 예, 중국식으로 따구다 판매소 하는 데 가서 사야 됩니다. 먼저 기기를 구입을 해서 네, 기기를 일단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엔 그 재신소 아니면 북한은 우편국이라고 하죠. 여기는 우체국인데 우편국이나 재신소에 가서 신청서, 그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것뿐이 아니에요. 북한은 직장인이 아니면 핸드폰을 살 수가 없어. 이게 등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직장에 가서 직장이 그 재직증명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걸 확인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다 신청을 하면 그때로부터 이 나오는 기간이 승인이 나오는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한 달 이상 걸리는 이게 이야. 공식적인 절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요걸 대행해 주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비싸게 핸드폰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사서 등록까지 요거 다 대행해 줄 사람이 있으면 일주일이면 후다닥 나온다는 거죠. 평양은 좀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승인 절차 먼저 밟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청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먼저 다 저는 당비서한 데까지 그 인감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받고 갔다가 최신소에 주면은 그 기기가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데 기기가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규정이 들어온다 이런 아리랑 지금 뭐 그러니까 내적으로 다 정보를 얻어요. 뭐 500대밖에 안 들어왔다면 그거 최신소 앞에 가서 밤새껏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야겠다 해가지고. 예, 그럼 근데 요금은 어때요? 그 핸드폰을 샀으면 일단 매달 200번 무료 통화하고 20개의 메시지라고 하죠. 그게 들어오거든요. 대신에 분기에 한 번씩만 살 수 있어요. 내가 사고 싶을 때 사는 게 아니고 2,850원은 그 국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싼 가격에. 그러니까 딱 석 달에 한 번씩만 기회가 차려지는 거죠, 그거는. 아우, 그럼 아껴 써야겠다. 네, 엄청 그래가지고 그 무료 통화 같은 경우도 1분 00초만 돼도 2분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59초만 되면 무조건 끊으려고 하고 엄청 아끼고 그러고 그거 다 쓰면은 비싼 돈을 주고 그 카드를 사야 되거든요. 그게 네, 그래가지고 엄청 아끼는 편이에요, 이거. 아, 북한 휴대전화 이야기 지금 듣다 보니까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 너무 벌써 많아요. 마칠 시간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
비용도 비싸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런데도 많은 주민들이 계속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또 북한 주민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뭐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걸 이야기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요, 북한의 휴대폰 그리고 이동통신에 관한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